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원주택은 도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따로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1세대 2주택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세대 2주택이 되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햇살 가득 전원주택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을 해보았는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전원주택 건축을 미루거나 포기했다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전원주택을 장만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 할지라도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매하면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방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주 후 3년 안에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은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 구입해야 이 혜택이 적용되므로 주택 구입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외에 전원주택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또한 앞에서 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우선 지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법령에 정한 농어촌 주택이 됩니다. 첫째,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둘째, 다른 사람이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살았던 집. 셋째, 농업 또는 어업을 종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농어촌 주택은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 세 번째 조건인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이전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때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상속주택이나 두 번째인 이농주택은 이러한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귀농주택은 추가로 아래와 같은 규정이 더 있습니다. 우선 취득 당시 취득 가액이 9억이 넘지 않아야 하고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내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피하려면 귀농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귀농주택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대지의 크기가 200평보다 작아야 한다는 부분과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도시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혜인 3년 내 매매 조건보다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제도를 이용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원래 농민이 거주하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에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다른 법령으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이 법 제99조 4에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입 시기, 지역, 크기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건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한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대지 면적과 취득 시 가격이 2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지 비용과 건축비를 모두 포함하여 2억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을 만족하는 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령에 정한 혜택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간 조건이 올해에 만료되는데 이후에 더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소유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세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아예 별장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장은 거주 목적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양도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의 경우 구입가액의 10% 이상으로 일반 주택 취득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4% 단일세율로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의 재산세가 많아야 0.4% 정도인 것에 비하면 이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전원주택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근린시설 등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사진 갤러리, 그림 갤러리, 음악당, 공방 등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근린시설로 허가를 내게 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시골에 정착하고 사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귀촌 정도로 생각하고 집만 지어서 이주를 하지만 이주 후 시간이 흐르면 상당수가 농사일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귀농의 경우만을 따져서 세금 혜택을 주는 현재의 법령은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목적은 한 사람이 투기적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골 읍면 지역의 집을 도시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소유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데 굳이 농업인 주택 규정에 맞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골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저로서는 생각해 내기 어렵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은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룬 내용은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다른 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